혹시 식사만 하면 속이 막 쓰리고 목에 뭔가 꽉 걸린 것처럼 불편하신가요? 네, 바로 여러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약을 그냥 달고 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약으로 버티는 그런 임시편편 말고요, 이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해답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바로 우리 일상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두 개의 핵심 기둥에 숨어 있거든요. 자, 그 기둥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맞아요. 정말 가슴이 불타는 것 같고, 목은 누가 조이는 것 같고, 이런 고통스러운 증상들, 더 이상 그냥 참기만 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간절한 신호거든요. 이제 그 신호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서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게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속쓰림의 정체가 뭔지 확실히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식단과 생활습관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단단하게 세울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까지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속쓰림, 대체 정체가 뭘까요? 뭐든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위산 역류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자꾸만 효과도 없는 임시방편의 함정에 빠지는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자료를 보면요, 역류성 식도염의 원리는 사실 꽤 간단합니다. 우리 위랑 식도 사이에는 하부식도 관략근이라는 일종의 밸브가 있거든요. 이 밸브가 위산이 넘어오지 못하게 꽉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력한 위산이 식도로 거꾸로 넘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원리는 이렇게 간단한데 그 고통은 절대 간단하지가 않죠. 속이 쓰르면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하죠? 네, 습관처럼 제산제부터 찾습니다. 물론 먹고 나면 당장 불쾌한 증상은 좀 가라앉는 것 같죠? 근데 이건요, 비유하자면 활활 타는 불길에 물 한 바가지 끼얹는 거랑 똑같아요. 증상 완화는 잠깐 될지 몰라도 애초에 불이 왜 났는지, 그러니까 괄약근은 도대체 왜 약해졌는지에 대한 근본 치료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불씨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은 반드시 다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불편함의 고리를 끊어낼 진짜 근본적인 해답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약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해답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 바로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에 있다고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역류성 식도염을 뿌리 뽑고 우리 몸의 무너진 균형을 되찾아줄 가장 튼튼한 두 개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세워볼까요? 바로 식단입니다. 이건 그냥 이런 음식이 좋아요 하고 나열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정확히 무엇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먹어야 내 위가 드디어 편안해질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식단 관리의 모든 핵심이 바로 이 표 하나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이 주의할 음식들, 튀김이나 매운 음식 같은 것들이요, 얘네들이 바로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들거나 위산을 과하게 자극하는 주범들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권장 음식들은 우리 위를 부드럽게 보호하고 달래주는 음식들이죠.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같은 것들이요. 자극은 줄이고 보호막은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식단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식탁을 지켜줄 3가지 영웅을 특별히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죠? 천연 위장약이라고 불리는 양배추입니다.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위 점막을 아주 튼튼하게 보호해주거든요. 두 번째는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이에요.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아주죠. 마지막으로 호두 같은 견과류. 여기 들어있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속의 염증 반응을 줄여준답니다. 근데 여러분, 뭘 먹는지만큼이나 어떻게 먹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황금률이 있어요. 첫째, 조금씩 자주 먹어서 위의 부담을 덜어주는 소식.
둘째, 천천히 꼭꼭 씹어서 소화효소가 충분히 일할 시간을 주는 천천히 씹기. 그리고 셋째, 규칙적인 식사로 위산이 언제 나와야 할지 리듬을 길들여주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식사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을 세울 시간입니다. 바로 생활 습관이죠. 우리가 정말 매일 무심코 하는 그 사소한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 위 건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속 편한 내일을 위해서 어떤 습관은 더하고 또 어떤 습관은 과감하게 빼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요. 만약 내가 과체중이다 그러면 현재 체중에서 딱 10%만 감량해도 역류 증상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부 지방이 줄면 위를 짓누르던 압력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산이 역류할 물리적인 힘 자체가 약해지는 거죠. 정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 3시간. 이 시간은 우리 위 건강에 그야말로 골든타임입니다.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눕는 거. 이건 위산한테 자, 역류하세요 하고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대 안 됩니다. 대신에 한두 시간 정도는 가볍게 산책하면서 중력의 도움을 좀 받으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건 식사가 완전히 끝난 후 최소 3시간 뒤. 이 규칙 하나만 잘 지켜도 밤에 속 쓰려서 깨는 일이 확 줄어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지금 당장 버려야 할 4가지 위험 습관입니다. 첫째, 잠들기 전 위의 휴식을 방해하는 야식. 특히 회식 끝나고 먹는 야식은 정말 최악의 조합이에요. 둘째, 배를 꽉 조여서 복압을 높이는 옷. 셋째, 관력근을 직접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흡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화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스트레스. 이 4가지가 우리 위를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적들입니다. 자, 이렇게 식단과 생활 습관이라는 아주 튼튼한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근데 기둥만 세웠다고 집이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 두 기둥을 어떻게 조화롭게 엮어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균형의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음식 챙겨 먹고 나쁜 습관 버리는 거. 말은 참 쉽죠. 근데 막상 이걸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잖아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좀 믿을 만한 청사진 같은 게 필요합니다. 아주 훌륭한 청사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건강 피라미드 한번 보세요.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 제일 넓은 기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과일, 채소, 그리고 신체 활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건강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 위로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영양소들이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고요. 뭘 중심으로 삼아야 할지 한눈에 딱 보여주는 완벽한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의 원칙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권장안에서도 똑같이 강조되고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대략 6대 2대 2 정도의 비율로 섭취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비율입니다. 특정 영양소를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이 3가지 영양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골고루 먹는 것. 이게 바로 건강의 본질이라는 뜻이죠. 결국 모든 건강 문제의 본질은 조화에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최윤재 명예교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특별한 음식 하나가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조화로운 섭취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표는 바로 이 완벽한 균형 상태인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실천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세운 2개의 기둥과 균형의 원칙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속 편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 당장 내디딜 수 있는 그 첫걸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먹지 마세요, 저것도 하지 마세요 하는 고통스러운 제한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현명한 선택과 균형을 통해서 건강한 일상을 스스로 갖고 나가는 것. 이건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한 방식으로 그 즐거움을 되찾아가는 멋진 여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당신의 속 편한 내일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 바꿔본다면 뭘 바꾸시겠어요? 저녁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는 것, 아니면 맵고 짠 국물은 좀 남기는 것, 혹은 꽉 끼는 바지 대신 편안한 옷을 입는 것, 뭐든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 작고 소중한 첫걸음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겁니다.